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늘어났지만 그만큼 경제 활동을 길게 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졌죠. 이 행복해야 할 내후, 내 노후지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오히려 몸만 아프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요. 보험으로 내 노후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노후도 든든하게 한번 보장을 갖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으로 보험 상담 신청이라고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 보험을 부탁해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형규, 전재욱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형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드디어 가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왔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가정의 행복과 좀 건강에 함께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분명히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그중에 이제 저축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물론 저축도 중요하지만 좀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험료를 좀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계획의 목표에 좀 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새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좀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재욱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희망 가득 행복하게 좀 빌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년인 만큼 새해 인사, 새해 덕담으로 또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보험, 노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선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 그 관련 내용으로 또 꽉 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보험 관련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주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뭘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오늘은 꿀 중에 꿀, 오늘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준비해야 될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상담을 좀 하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홈쇼핑이나 TM 전화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게 맞지 않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꼭 준비해야 될 보험과 이 보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꼭 알아야 될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알고만 있어도 새어나가는 돈을 꼭 잡을 수 있을 부분이라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이제 경로가 주변 지인의 뭐 추천 아니면 텔레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내 돈이 몇십만 원, 길게는 몇천 단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잘 가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인 추천 아니면 텔레마케팅 이런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된 점검이 필요한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최근 내 보험을 부탁해를 보면서 저희 아이보험 증권을 열어봤는데요. 93년생인 저희 아이보험은 땡땡 생명사에서 2012년도에 가입한 것으로 가입 당시 보험료가 부담돼 30년 납입으로 선택했고 7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장은 당연히 잘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 고해감 1억, 일반암 5천만 원, 소해감 300만 원 진단비와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이 전부였고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시던 뇌혈관이나 허혈성 관련 보장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계를 맡겼더니 현재 납입 중인 이 보험에 추가로 9만 원을 더 납입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곧 아예 보험료가 변동된다며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재촉 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보장이 잘 되어 있겠지라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좀 약관들을 확인해 봤더니 내가 원했던 보장들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금 93년생, 20대 후반 보니까 월 7만 원에 30년 납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납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10년이나 20년, 30년으로 납입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20년으로 보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어느 정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30년 납입 기간이 나쁘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가입 당시에 생명보험사에는 그 납입 면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암이나 뇌출혈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등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은 그렇다고 이제 생명보험사 또 손해보험사 모두 이 두 곳 모두 다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되신다고 하시면 이제 30년 납으로도 보험료를 절감시키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요. 납입 기간을 줄일 때 이제 10년으로 하게 된다, 20년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나머지 10년보다는 더 납입 기간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20년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례자님 자녀분이 가입하신 보험이 정확히 73,900원이었고요. 이 보험료를 30년 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660만 4천 원입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다시 20년 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1만 850원을 납입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요. 보통 고객님들 만나게 되면 월 납입 보험료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낸 보험료에 대비해서 진단비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험료 납입 기간을 20년이냐, 30년이라 이제 정할 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알맞게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사례자님이 보험료가 변동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사연에 써주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사례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령이라는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상령이라고 한다면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기준하는 나이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직업의 급수에 따라서 급수와 나이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업의 급수는 사무직이 1급, 현장직이 2급 등으로 이렇게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서 이렇게 급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사례자님이 말씀하시는 상령일, 정확히 상령일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네, 약관에서 보게 되면은 계약일에서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며 1년으로 해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 일의 나이가 증가하는 것을 상령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관에서 말하는 계산법을 해석을 해서 보자면 계약일 마이너스 생년월일은 월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올려서 1년으로 계산이라는 계산법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 설계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이게 어떤 말인지 참 많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설계사들이 알아야 될 상령일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님들이 보험 나이가 몇 세인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일을 체결하실 때 이 상령일을 잘 모르신다면 똑같은 보장인데도 단 하루 차이로 비싼 보험을 가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언제 보험료가 오르는지라도 알려드리기 위해 쉽게 풀이하면 현재 생일에서 더하기 6개월이 되는 시점이 곧 이 고객님들의 상령일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년월일이 2014년 12월 2일이라고 이신 분은 다음에 매년 6월 2일이 보험료가 상승되는 날인 겁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좀 쉽게 되셨나요? 내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보험료가 오르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만 잊지 않으신다면 그 보험을 가입할 때 조금이라도 좀 젊을 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의 생일에서 6개월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자신의 상령일을 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상령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도움 직접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지금 연락처 나가고 있거든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께 직접 물어보시고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자님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꿀팁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문의 주신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나이가 30세 미만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되게 어린이만 해당하고 어린이만 가입을 하는 경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린이 보험의 특약들이 성인 보험에 대비해서 엄청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설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잘 준비된 보험이라고 평생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30세 미만이라면 성인 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이 보험도 구성이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어린이 보험을 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과거에는 보장 만기가 이제 80세 정도로 끝났는데 사실 진단비 구성만을 봤을 때는 80세도 크게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요즘에는 이제 100세 만기로 가져가는 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부담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만기 조정으로 80세 또는 90세, 100세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30세 만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어린이 보험은 보장 만기가 끝나면 다른 보험으로 재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짧게 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면 30세쯤 됐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가입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사례자님도 마찬가지로 곧 자녀의 보험을 지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상황이고 자녀분이 곧 30세가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의 주신 분은 어머니시잖아요. 자녀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이때가 된다 하더라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그때 대해서 자녀분들이 본인 보험을 직접 알아보고 가입을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린 시절에 질병이나 상해 이력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질병이나 다치는 사고 없이 성장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보험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건데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험 담보를 좀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지 우리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특약 중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안진단비 같은 경우에 성인 보험의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보장을 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1년이나 2년 내에 50%를 감액하여 보장받는 감액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런 암 특약은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암 특약이나 이렇게 보장력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한 허혈성이나 뇌혈관 진단비가 성인보험 대비해서 담보를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시기나 또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보험은 1,000만 원 정도가 담보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린이보험은 진단비를 3,000만 원까지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으로 구성을 좀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자체가 일반적인 성인보험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세 미만이라면 당연히 어린이보험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들이 지금 성인보험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명사에 가입한 보험 외에 실손보험 26,000원을 따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는 지금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약 10만 원대로 납입 중인 걸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손보험은 단독 실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진단특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례자님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 도와드렸습니다. 보장력을 좀 더 넓히고자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납입 중이었던 보험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도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드리는 쪽으로 방법을 제시해드렸고요. 또한 어린이 보험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이 좀 보장이 좀 더 강화돼서 이쪽 손해보험사 쪽으로 리모델링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본적인 보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손해보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제 손해보험사로 변경돼서 강화된 항목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아직 젊은 나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일정한 납입 기간만큼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후에 만기 시점 동안에는 납입하는 보험료 없이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일반암이 발병하게 된다면 약 3,000만 원대로 보장을 받게 되고 유사암 진단비로는 2,000만 원 진단비를 넣어드렸습니다. 또한 2대 질환도 모두 동일하게 보장하는 범위가 널찍한 보장으로 일부분 뇌, 허혈성 진단비도 2,000만 원을 구성을 해드리고 수술 특약이나 또는 일상생활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도 넣어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사례자님이 원하시던 보장이 가득한 이제 그런 담보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 아주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꿀팁 이외에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사망보장금을 위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장금을 조금 준비하다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젊으신 부모님들이나 젊으실 때는 사망에 대한 니즈가 좀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가정을 꾸미고 나서는 이제 자녀분들 또는 가족을 위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사망보장금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살아있을 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의미 그대로 죽었을 때 가족에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상속 관련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상속 플랜이라고 일명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로 인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속 플랜으로 상속세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속세를 대비하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내용도 좀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세금 부분은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상속 플랜이 그럼 어떤 건지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세상에는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의 일정 세율이 표와 같이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총 자산이 20억이 있는 사람과 200억이 있는 사람의 재산가액은 8배가 차이가 나지만 상속세금은 48배나 차이가 납니다.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 참 머리 아픈 이야기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보험을 통해서 현금 가치를 만들어 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상속인으로 지정을 하고 피보험자를 본인, 보험 수익자는 상속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하고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이 보험은 계약자, 즉 상속인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같으면 보험은 비과세가 되고 사전 증여를 통한 자산 분할로 상속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는데요.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위한 현금 재원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사전의 상속 플랜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죠.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전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들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엄청 비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보험은 종신보험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고요. 그 보험료 금액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종신보험은 일단 사망을 종신토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종신보험의 5분의 1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정기보험인 것입니다.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통 80세, 90세, 100세 등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5년이나 10년으로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45세이고 80세 만기로 1억을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면 이 경우는 80세 보장 만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1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보장 만기가 단 하루라도 지난 다음 날 사망을 하게 되면 보험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죽을 날짜를 또 미리 알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보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종신보험 쪽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기보험보다는 종신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보험이 필요한 것은 매월 내야 되는 보험료가 종신보험료에 비해서 무척이나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종신보험은 그 기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보험금을 이제 저희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에만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기보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점은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것인데요.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으로 장점을 꼽을 수 있지만 정기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걸 좀 단점으로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금은 없지만 이제 그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부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것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이룬 남자라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준비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요즘엔 여자 남자 구분 없이 사망보험금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부인 경우라도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 사망보험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종신보험 계약자 가운데 40%가 중도에 해지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도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룰 예정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루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종신보험을 또 잘 가입하는 꿀팁, 이 꿀팁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의 가입 노하우는 일단 첫 번째는 종신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정기보험으로 가입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조금 젊고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에 중도 해지 않고 중도 인출이라는 것을 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종신보험의 너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고려하신다면 조금 저렴하고 좀 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종신보험 젊을 때 미리미리 가입을 하면 또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종신보험과 관련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되신다면 직접 전문가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꿀팁도 좀 전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래 상담을 하다 보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노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살게 되는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의 노후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경제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저금리 시대라고도 하죠. 지금 저성장 시대로 잘못 접근하게 된다면 나중에 좀 미래에 또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연금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투자 성향이 있는 상품, 그리고 안정적인 상품 등 성격과 색깔 등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연금보험의 꿀팁을 좀 이야기해드리자면 추가 납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가 납입을 해야 좋습니다라는 이야기 사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드렸고 많이 해봤는데 사실상 그 추가 납입이 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또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연금보험에 대부분 추가 납입 없이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이유는 설계사분들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큰 금액을 가입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로 100만 원을 하실 수 있다라면 50만 원에 50만 원은 추가 납입으로 그리고 혹은 33만 원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면은 66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33만 원이라는 금액을 66만 원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33만 원, 33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개념인데요. 같은 금액을 연금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연금보험을 그러면 어느 정도나 좀 설정해 두는 게 나중에 노후에 있어서 좀 적절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가입하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좀 네. 많이 가입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상품은 장기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추가 납입을 잠시 중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30만 원 가량을 30만 원 가량의 연금을 좀 납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되신다면 30만 원에 대한 그 연금의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짜리를 가입하고 나신 후에 2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이렇게 방법을 하신다면 차후에 조금 부담이 되실 때 2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 납입을 약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왔을 때 뭐 해지를 하지 않고 뭐 원금만 내는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부담을 덜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은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가입을 하는 당시 가장 높은 이율과 최저 보증 이율, 그리고 공시율을 확인하게 되면 30만 원에 가입하신 분들과 10만 원에 20만 원을 추가 납입한 사람의 환급금, 즉 적립되는 돈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보통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가 항상 빠지기 마련인데요. 적게는 8%, 많게는 30%까지 빠지게 되는 게 사업비입니다. 네, 빠진 돈은 실제로 적립되는 돈으로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했기 때문에 복리로 불어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복리로 불어나는 방식이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는 방식이냐 아니면 정해주는 방식 중에서 또 변동이냐 확정이냐 이런 부분 또 내가 직접 투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금을 내기 시작하면 납입 시작에서 납입 종료까지는 납입 기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납입 종료에서 연금 개시까지는 거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추가 납입을 사용하지 않은 채 납입 시작부터 종료까지 끝났다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상품에서는 원금을 지금 적립금이 100%가 넘는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기간은 납입 종료가 끝난 다음부터 거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치 기간에 얼만큼 돈을 붓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그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연금 개시 시점에 내게 쌓여 있는 적립금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단 표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10만 원씩 납입을 했다면 사업비는 약 10% 정도로 9만 원씩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10년 동안 잘 넣었다면 원금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20년을 예상해 본다면 일반 공시율 상품 같은 경우는 20% 정도 붙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440만 원이 되는데 이 돈을 대부분 내가 받고자 하는 시기인 10년이나 20년 정도로 나눠주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연금은 이렇게 연금 개시 전에 적립금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치 기간 동안 어떤 이율로 어떤 투자 방법으로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금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액은 놔두고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한다면 복리로 받을 수 있는 이제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금 같은 경우도 좀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추가 납입을 하셨다면 원금이 도달되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거치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실제로 쌓여있는 돈이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납입은 내가 낸 돈의 대부분 2배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사업비가 10%인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30만 원의 상품을 가입했을 때와 10만 원을 가입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했을 때를 가정을 한다라면 매월 내는 돈 30만 원은 동일하지만 30만 원에서 3만 원은 보험회사의 사업비 명목으로 빠지고 10만 원을 가입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라면은 추가 납입 수수료는 대략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큰 3%라고 가정을 해도 내가 가입한 금액이 10만 원에 대한 만 원과 추가 납입 20만 원에 대한 16,000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려 사업비를 14,000원이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30만 원에서 14,000원이라고 하면 약 4%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4%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건데 작은 비율이라고 하면 좀 작은 비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입 전에는 16년 정도가 되어야지만 원금이 돌아오는 시점이었고 추가 납입을 100% 한다는 가정에 10년이 지났을 때 원금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결국 원금이 돌아오는 시간을 6년이나 줄이고 40%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킨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같은 경우는 정말 꿀팁 같아요. 여러모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품을 가입하는 나이나 납입을 종료하는 나이,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자신이 받게 되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지를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사람들마다 조건이나 성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품이 좋다, 저 상품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성향이고 또 이 성향에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잘 고민하신다면 고객님한테 맞는 그리고 고객님한테 적절한 상품으로 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보험들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잘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에게 좀 직접 물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어요.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도 솔직히 좀 눈치를 좀 채지 않으셨을까요? 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제목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건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고령화 시대 지금 많이 흘러갔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문의가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께서 이런 좀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렇게 건망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목을 이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 손예진 씨랑 정우성 씨가 나왔는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남편도 못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뭐 오늘의 주제가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면 뭐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과연 치매 맞고요.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치매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저희끼리 일단 일상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깜빡했네 아니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보네 이런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도 물론 인기가 많았고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또 좋아하시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혹시 뭐 가족 중에 이렇게 치매가 걸린다면 꼭 주인공이 엄청 힘들어지죠. 드라마란 근데 요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암이 가장 많은 주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치매로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서 많이 지금 소재로 설정이 되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뭐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멘트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머릿속의 지우개로 지금 설정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앵커님 좀 공감이 가시나요? 이런 부분에? 네, 제가 봤던 드라마들도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치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뭐 요즘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주인공 같은 경우 슬퍼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사실 자주 언급되고 주변에서도 치매에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들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치매라는 게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됐고 많이들 이제 주변에서 겪고 있는 일이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치매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 좀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그 박형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전 드라마 소재로는 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3개월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드라마에서는 요즘에는 넌 누구니? 라는 대목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려 볼 텐데요. 일단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란 지능이나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히 감퇴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치매의 종류로는 크게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은 체내에 아밀로이드나 알파시누클레인이 쌓이면서 발병을 하게 되지만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치매입니다.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렇게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외에도 알코올성 치매나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도 발병하는 치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발병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단 한 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치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표를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나오네요. 이게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노화의 가정 속에서 뇌 조직이 기능을 잃으면서 이런 치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통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아서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이 뇌와 심장의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에는 더 이상 보호를 못하다 보니 치매 발병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여성 호르몬의 부족은 없어서 이렇게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은 또 단단히 좀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도 그럼 치매를 좀 준비를 해둬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이라는 것이 아직은 호불호가 갈리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 보험을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치매보험의
치매보험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미 치매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입 시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치매보험 약관인데요. 이 치매보험 약관이 2019년도 10월 크게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콕 짚어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치매보험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MRI나 CT, 뇌파 검사 등을 통한 결과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신체 진찰이나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치매 보험이라는 것이 CDR 척도라는 치매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등급을 판정받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치매 보험을 가입을 할지 고민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 치매 보험에 대한 약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등급을 판정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치매보험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 중에 2019년 10월인지 10월 이전인지를 한번 꼭 증권을 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매를 준비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치매보험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 보시면서 이미 가입한 시청자분들 가입 시점을 좀 꼭 한번 따져보시길 바랄게요. 2019년 10월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두 군데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두 곳을 비교하자면 CDR 척도 점수에 따른 경증, 중등도 그리고 중증으로 진단 시 손해보험사에는 진단금을 특약가입 금액대로 지급을 해주고요. 생명보험사는 진단금 지급이 이전 등급에 대한 진단금으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증 치매로 진단 시 매월 받는 생활자금은 손해보험사는 5년이나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종신보험으로 생명보험사 쪽으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종신토록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가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지금 치매 등급을 나누는 CDR 척도라는 게 이제 치매 이야기할 때는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DR 점수는 1점부터 일단 5점까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도, 중등도, 중증, 그리고 심각과 말기 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지금 가장 큰 특징들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장 약한 경도일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로 집안생활이나 사회활동에서는 장애가 조금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등도일 때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은 상실하게 되지만 간단한 집안일이나 집 밖에서 활동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확 변화가 생기는 중증일 때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이 유지된 상태로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상태가 많이 악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보던 치매의 심각한 상태를 이때부터 과연 이제 치매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CDR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본격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CDR 척도 3점일 때부터인 것 같고 이때부터는 사실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질병의 1위가 바로 치매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나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족들, 육체적이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1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장성 보험들은 내가 살면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되지만 현재 치매보험은 배우자나 또는 자녀를 생각해서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 50대, 60대가 되면 문의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소득 활동이 기존보다 현저히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치매보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게 맞는 보험이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적절히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서 가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치매보험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박형규 전문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치매보험으로 좀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로 대부분 문의를 해오시던가요? 네,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런 지금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찍긴 했는데 양호하지 못한 점 죄송드리고요. 일단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56세 자영업자셨고요. 치매 보장을 중점으로 19년 7월에 지인을 통해서 종합보험식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놀랍게도 월 납입 금액이 한 달에 48만 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48만 원 중에 치매에 대한 특약은 약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보장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는 보험료만큼 과연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도 일단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월납 보험료가 거의 50만 원에 가까운데 치매 관련 보험료만 30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보험료만큼 과연 보장도 단단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치매 초기인 경도 때 진단을 받을 시 매년 120만 원씩 10년간 지급을 해준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2019년도 10월 치매보험 약관 개정 전에 가입을 하신 거다 보니까 경도로 진단을 받으려면 MRI나 CT 등으로 치매인 것이 확인되어야만 이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치매 초기를 시기를 놓치면 진단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었고요. 치매 초기에는 MRI나 CT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는 저렴하게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일단 치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약물 치료를 통해 약간 더디게는 할 수 있지만 한번 발병을 하면 중증, 말기를 거쳐서 약간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한 번 발병하면 간병비 등 말기 때 진단과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시점으로 보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생명보험사 치매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또한 사례자분님께서 납입 기간을 짧게 하기 원하셔서 10년 납 90세 만기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20년 납 90세 만기로도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에도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 많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보장도 더 든든해졌는데 치매보험을 그럼 가입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유의해야 될 점은 치매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후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들과는 달리 대리 청구인을 꼭 지정해 두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 대리 청구인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금 보장되지 않는 치매의 종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매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불법 약물 투여로 인한 치매입니다. 그 외에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한 치매는 보장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매는 당사자만큼 간병을 하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평균 수명만큼 치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최근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병원비는 더 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간병비 치료비나 치매 환자에게 드는 비용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이를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님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신체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금전적인 여유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부분 반드시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매보험도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다라는 점 여러분도 염두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내게 잘 맞는 보험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플랜 명쾌하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많은 정보 제공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